안녕하세요. 현대문명과 가치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중국의 워런 버핏이라고도 불리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가치투자자 리루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에 번역 출간된 리루의 저서입니다. 책 제목은 문명, 현대화, 그리고 가치투자와 중국입니다. 책 제목은 딱딱한데요. 통찰이 상당히 있는 좋은 책입니다. 한 번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의 핵심 메시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현대 문명은 지속가능한 복리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복리식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문명과 기업의 복리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그것의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통찰을 이 책이 전하고 있습니다.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인데요.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 그리고 과학기술, 이것들을 통해서 현대 문명이 시작되었고, 이 현대 문명이라 함은 지속가능한 복리식 경제 성장이고, 이게 부의 창출의 근원이라서 문명의 GDP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거기서 소비자의 수요 원천을 가장 효율적으로 찾는 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그리고 이러한 복리식 성장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장기간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당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찰리 먼거가 리루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1분 정도 있어서 제가 직접 자막을 달아봤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Well, I did it because he asked me. And I sometimes do that. I'm foolish that way when they ask me the questions. The answer is Li Lu is not a normal. He's the Chinese Warren Buffett. He's very talented. And of course I've enjoyed backing him. But it's interesting that way. I'm 95 years old. I've given Munger money to some outsider to run once in 95 years. That's Li Lu, of course, who's hit it out of the park. It's very remarkable, but it's also pretty picky. Who else am I going to pick? And by the way, that's a good way to make decisions, and that's what we do. If we've got one thing we can do more of, we're not interested in anything that's not better than that. That simplifies life, because there aren't that many people better than Li Lu. So I just sit. It's amazing how intelligent it is to spend some time just sitting. A lot of people are way too active. 예, 더할 나위 없는 극찬이죠. 리루는 무려 중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워렌 버핏의 영원한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가 95년 동안 살면서 딱 한 번 외부의 자금 운용을 맡겼는데 그게 리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리루보다 현명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죠. 한때 리루는 버크셔에서의 후계자로 거론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만큼 리루는 정통 가치 투자 세계에서 크게 인정받는 전문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리루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느꼈던 거는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연구원입니다. 사실 본질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사람, 어떤 특정 업과 주제에 대해서 본질까지 고민하는 사람은 흔치 않고 그 사람들은 굉장한 해안을 갖고 있는데요. 그 해안이 이 그래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리루는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는데
이 근원이 어딜까? 부의 창출의 근원이 어딜까? 이것을 문명사적 관점에서 문명사라는 거대한 스케일에서 바라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래프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이언 모리스 교수가 고안한 소셜 디벨롭먼트 인덱스라는 지수인데요. 왜 서양은 지배하는가라는 책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서양은 지배하는가는 서양이 동양 문명보다 왜 앞서 있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한 책인데요. 리루는 중국 천안문 사태 때 미국으로 망명 온 사람인데 평생 문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대국이었잖아요. 한 500년부터 1700년대까지 한 1200년간 중국이 전 세계를 호령했는데 최근 200~300년간은 거의 빈민국 수준까지도 떨어졌고 최근에는 또 거의 패권국가까지 미국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왜 최근에 중국과 미국과 이런 격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게 리루가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이런 사유의 스케일에 적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최근 이게 0년도가 이제 예수가 탄생해서 0년이고 이전이 기원전이고 이후가 이제 현재 연도 체계이고요. 점선이 파란 점선이 동양 이스트고 실선이 웨스트입니다. 보면 큰 스케일로 봤을 때 기원전 2000년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봤을 때 거의 변동이 없다가 1800년 전후로 서양이 매우 크게 발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동양이 서양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왼쪽의 축은 인구입니다. 1800년을 기점으로 서양 문명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따라서 인구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근원을 문명의 현대 문명을 전환으로 보고 있고요. 이때 1776년에 애덤 스미스의 굿브론이 나오면서 자유경제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같은 해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과학기술의 발전, 지식이 복리적으로 발전해서 과학기술이 혁신과 발전을 거듭을 했고 그리고 소비자의 원천이야말로 성장의 근원인데 그것을 가장 잘 타들 수 있는 기업에게 자유를 준 자유시장 시스템과 결합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리식 경제 시스템이 되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프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이언 모리스 교수의 사회발전 지수인데요. 앞과 달리 로그 스케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도변의 차이를 볼 수 있고 조금 더 선명하게 동서양 간의 간극을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이 B 시점이 0년도고 이 전이 기원도고 기원 전이고 그리고 이게 현재 시점인데 앞서 달리 이쪽에 간극이 좀 보입니다. 보면 기원 전부터 이 굵은 검은 실선이 서양인데요. 기원 전부터 서양이 계속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년을 전후로 해서 중국 문명이 크게 발전하면서 서양을 앞섰고요. 그 이후로 한 1200년간 1800년 전후까지 중국이 앞선 문명이다가 이때 영국을 선두로 해서 서구권 문명 그리고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서구권 문명이 동양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이 기점을 과학기술 문명의 등장으로 보고 있고 그게 앞서 말씀드린 국부론을 통한 자유경제 시스템, 자유시장경제 시스템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렵채취 시대 때는 거의 발전이 없었고 이제 인류가 특정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농경사회가 되면서 토지를 기반으로
발전을 하는데 토지라는 제한된 재화로 상승하다 보니까 1 플러스 1은 2인 산술적인 성장으로 느리게 성장을 했고, 과학기술 문명은 지식을 레버리지하고 기업가, 국가와 개인의 자유를 통한 욕망을 레버리지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간, 그렇게 문명을 이루는 세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기점을 과학기술 문명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복리식 모델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의 수혜를 누리는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창출하면서 자본주의 및 자본가들이 나왔고, 이것들이 부의 창출의 근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1번부터 16까지 로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한 권의 책을 핵심 로직을, 저자의 로직을 제가 정리했으니까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류 문명은 지난 200년에서 30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앞에서 그래프로 봤죠. 그 기점은 1776년이 인류 문명의 운명적인 그런 해인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했고, 미국의 건국 독립선언문이 발표됐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명됐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되면서 이게 영국을 기반으로 서구권에 퍼지면서 자유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었고, 미국의 건국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입헌민주주의를 통해서 정부가 무제한의 권력을 제한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기업이 힘이 갖게 되었고,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합되면서 현대 문명이 도래했다고 해요. 현대 문명은 영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의 전성기를 국가를 통해서 동아시아 전 세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자유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문명은 지속가능한 복리식 경제성장을 가져왔고, 복리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농업문명은 제한된 토지로 인해서 1 플러스 1에 2, 그냥 산술적으로 성장하는데, 과학기술 문명은 지식이 복리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혁신이 이어지고, 지식이 하나 더하기 하나, 과학기술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돼서 4보다 더 큰 폭발적 복리 성장의 기저가 됐다. 지식은 교환될 때 복리로 증가하는, 그래서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으로 이어졌고, 그게 최근에는 인공지능까지 왔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천은 소비자의 수요다. 이것을 가장 잘 파악하는 건 민간기업이다.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게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이어졌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성장과 현금을 창출하는 것은 소비자인데, 그 수요를 찾는 것은 민간 기업이 누구보다 잘한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자유경제 시스템이 결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경제 시스템은 클수록 분업과 자유무역을 통해서 효율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고, 이 자유경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과거에는 특정 지역, 넓게는 국가였는데 범세계적이면서 이게 너무 크죠.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스케일 시장의 규모로 인해서 범세계적 단위 시장이 된다고 해요. 그 단위 시장, 전 세계적인 규모를 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시장을 점유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GDP 성장, 기업의 이익 창출이 완전히 다른 스케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복리식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현대 문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기업의 복리식 이익이 증가하고, 그러면 기업의 소유자는 누구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식을 보유한 자본과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의 자본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루는 가치 투자자죠. 가치 투자자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현대 문명에 와서 복리식으로 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것을 같이 동행하면서 장기간
그 열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돼서 오랜 기간 동행하는 장기 가치 투자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업이 창출하는 복리식 경제 수혜를 공유할 수가 있고, 주주니까요. 그래서 장기간 이들과 동행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이 있고 수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이것을 통계적으로 입증을 했고, 뭐 단기 트레이딩도 있고 채권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리루가 얘기하기 통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유의미하게 복리식 성장을 통해서 그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수익을 누릴 수 있던 건 증명하는 방식은 가치 투자가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대 문명은 자유경제 시스템과 과학기술로 인해서 그 레버리지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모델이 되었고, 그것의 수혜를 누리는 기업에 장기간 동의하는 가치 투자자가 돼야 된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재미있는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레미 식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왓슨 스쿨의 유명한 교수죠. 그가 쓴 스탁포드 롱런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1800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 문명이죠. 200년간의 주식, 본드, 채권, 단기 채권, 이건 좀 상대적으로 장기 채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골드, 금, 그리고 화폐인 US 달러가 자산 수익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산 간의 클래스를 비교하게 하는데, 주식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무려 233만 배의 수익률입니다. 200년에 걸쳐서. 채권도 수익률이 좋네요. 2000배, 단기 채권은 200배, 금은 4배인데 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준이네요. 그리고 달러는 96%나 그 가치를 잃었습니다. 인플레로 계속해서 화폐가치 잃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수익률은 사실 연환산 6.9%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실질 수익률이라서 인플레이션은 제외한 겁니다. 그랬을 때 6.9% 수익률이니까 뭐 대략 한 10% 정도 수익률일 것 같네요. 6.9%의 수익률로 이게 200년이니까 200년간 복리로 성장했을 때 233만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근간의 원인이 현대 문명이 복리식 경제 시스템이고, 그것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들이 복리적으로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들이 서로 연관이 되죠. 이제 거의 정리할 건데요. 리루가 컬럼비아 MBA에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찾아서 번역을 넣었습니다. 3분짜리 영상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You're actually a very minority. And the stock market is really not created for you. It's created for the 95% of all the other people. And that's really where your opportunity is. And that's where your challenge is. And that's what I first learned when I came here and listened to Buffett. That's one thing that stick in my mind. And that really sort of helped me to position where I am, because I really know by then what kind of a person I am. Your biggest challenge is really to understand whether you're that 5% of the people or you're the 95% of the majority. And that's when I sort of get a much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he 95% of other people really operated. And, it is tempting because, why 95% of the people don't do what you guys are here try to do? Despite the spectacular success of Warren Buffett and Charlie Munger, that's a statistic. Despite the huge discrepancy of a performance of that 5% have a spectacular return consistent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I want to leave with you is really to understand who you are, because you will be tested through all this period of time through your future career development, that you're going to really have to really face to ask yourself whether you're a value investor genetically mutated throughout the
the process of evolution, that A, you're very comfortable being in a minority, which is not really very natural to human beings. You know, throughout our human evolution process, the most of us survive because we stick with the group in face of large mammals. That's the only way we can survive. And so it is really over tens of thousands of years of evolution. It really is, you know, deeply ingrained into your genes. But occasionally you will find a small percentage of people really survive despite. So that's the first thing, you have to really be very comfortable, you know, being very much by yourself. And therefore you would naturally adopt the attitude you're right, not because other people agree with you, but because your reason, your evidence are right. It is common sense. But of course, as people said, common sense is the least common commodity. Most people don't think that way. And secondly, that you would probably spend most of your time truly being an academic researcher instead of a so-called professional investor. Most of the time you're going to spend as a professional investor, as a value investor, not a professional investor, is really to be an academic, to be a researcher, to be a journalist, actually, to basically have insatiable curiosity, to really and try to figure out how just about everything works. 예, 가치 투자에 대해서 리루가 설명한 내용인데요. 가치 투자는 소수에 속한다고 하죠. 인간의 본성과 반하는 행동이고, 왜냐면 인류는 진화론적으로 같이 머무르면서 생존해왔기 때문에 다수에 속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에 속하기 때문에 챌린지가 되기도 하지만,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기회가 있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자는 세상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저널리스트, 연구원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투자자이고 투자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자가 가치 투자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가치 투자는 복리식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라는 게 이 책에서 전달하고 하는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투기는 누군가 수익을 내면 누군가는 손실이 나는 제로섬 게임인데, 가치 투자는 기업의 소유주가 되어 기업의 장기적 수익을 공유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가치 투자는, 즉 펀더멘탈에 기반을 둔 투자는 투자자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건 물론이고 기업과 사회를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지원한다. 가치 투자는 복리식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가치 투자자가 돼서 자유경제 시스템과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복리식 경제, 지속 가능한 복리식 경제 시스템인 현대 문명에서 수혜를 누리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이 발생하는 복리식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리고, 좋은 기업이 결국엔 사회의 발전을 이끄니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취하자. 그래서 자신들도 부가 창출되고, 그 부라는 건 결국엔 사회에서 창출이 돼야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지속 가능한 이익이고, 이를 통해서 투자가 세상에 이익을 주고 그 이익이 나에게 오는, 투자자에게 오는 그런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면, 그래서 투자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지금까지 리루를 통해서 현대 문명과 가치 투자의 관계, 투자의 본질, 투자의 본질이자 부의 창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